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한때 해독 주스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마시는 거예요. 이 해독 주스가 선풍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겠죠. 음식을 통해서 농약, 중금속, 환경 호르몬 같은 어떤 해로운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그게 몸에 독이 될까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쌓이는 독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독?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거, 미래, 현재가 다 불행하니까 인생 전체가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이런 마음이 독스런 마음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저 형체가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파동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물질화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물질이고 생각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불안, 두려움, 불만, 짜증, 우울, 무기력함, 분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몸의 평정을 깨트리고 신경과 호르몬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해독 주스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이 마음을 해독시키는 진정한 해독 주스입니다. 감사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와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에몬스와 맥클로우의 감사 실험. 대학에서 정신건강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학생들을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누고 10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아주 간단한 리포트를 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크건 작건 감사할 만한 많은 일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그룹은 짜증 그룹입니다. 당신 삶의 여러 영역, 즉 인간관계, 업무, 학교생활, 가사일, 돈,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짜증스러웠던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립적인 그룹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지침을 받았지요. 첫 번째,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 목록으로 적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다. 나에게 친절한 친구 땡땡이가 있어서 감사. 멋진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 오늘 하루가 더 주어졌다. 투표권이 나에게 있다니. 오, 신이 나에게 준 선물, 결단력.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두 번째 짜증 그룹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짜증 목록으로 적어냈대요. 세금, 주차할 자리가 없었다. 부엌이 엉망인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급격히 바닥나는군. 시험을 망쳤다. 멍청한 운전자들, 밥을 태웠다. 기껏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친구. 여러분,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거리가 한없이 많고요. 불평할 거리 역시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많았겠지요. 세 번째 중립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을 적는 그룹이었죠.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신발장을 치웠다. 지구축제에 참가했다 등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의 일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의 기분과 신체적인 컨디션 등을 체크하는 일지를 썼었습니다. 이 실험 전과 후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나머지 그룹보다 행복감을 25%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기분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 증상까지 체크했었대요. 두통, 어지러움, 복통, 가슴 통증, 숨막힘, 피부 트러블, 콧물, 코막힘, 근육통, 근육 피로, 소화불량, 메스꺼림, 장이 불편함, 추운 느낌, 식욕부진, 기침 등등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었는지도 체크해 봤었는데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사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짜증 그룹보다 운동을 일주일에 1.5시간이나 더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분도 몸 컨디션도 좋았으니까 운동할 만한 의욕도 더 생겼던 거겠죠. 그저 한 주에 한 번씩 지난 한 주를 회상하며 짧은 문장 5줄을 썼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요, 감사 그룹으로 배정된 학생들, 이들은 평소에 감사 성향이 있어서 이 그룹으로 배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된 겁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들이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몸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애초에 그들의 성향이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감사 그룹으로 배정되어서 매주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그 목록을 써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짜증 그룹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뭡니까? 10주 동안 짜증스러운 사건을 되뇌이면서 그걸 써내려가는 시간을 가진 거죠. 이들은 행복감을 느낄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좀 억울하죠. 각 그룹에게는 생각할 거리에 대한 질문이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어떤 그룹에 배정받고 싶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감사 그룹이겠지요. 하지만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 그룹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배정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감사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배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회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짜증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그냥 무덤덤한 중립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그럼 이제 나와보세요. 그리고 감사 그룹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발로, 스스로. 이 연구의 제목을 다시 볼까요? Count blessings vs burdens. blessing, 즉 복을 세어볼 것인가? burden, 즉 자기 삶에서 짜증스럽고 힘든 일을 세어볼 것인가?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런저런 증상들도 줄어들더라. 이 실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